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분명히 매일매일 신선들이 먹는 약처럼 온갖 영양제 병에서 칼슘과 비타민을 꼬박꼬박 챙겨 먹고 누구보다 열심히 관리하는데도 이상하게 다리 힘은 점점 약해지는 것 같고 밤에는 갑자기 쥐가 나서 잠에서 깨거나 낮에는 걸을 때 발바닥이 두꺼운 손뭉치 위를 걷는 것처럼 저리고 둔해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으시죠? 혹시라도 발을 헛디뎌 넘어질까봐 늘 불안하고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나이에 넘어지는 것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단 한 번의 낙상으로 인해 자유롭게 걷고 뛰는 일상을 잃고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각종 광고와 전문가들의 조언을 맹신하고 영양제에 모든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더 많이 먹을수록 몸의 보호막이 두꺼워지고 청춘을 붙잡아 평안을 살 수 있다고 믿어왔죠. 이는 거의 모든 우리에게 암묵적인 건강의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수십 년 동안 영양제 회사들이 고의적으로 숨겨왔던 충격적인 비밀을 잔인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가장 직접적이고 충격적인 방식으로 여러분의 다리 근육을 몰래 갉아먹고 신경을 마비시키는 건강 보조식품들을 카운트다운 방식으로 공개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자신의 몸에 대한 알 권리를 되찾고 돈을 쓰고도 오히려 몸을 망치는 치명적인 함정들을 피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며 진정으로 다리에 힘을 주고 가볍게 걸을 수 있는 과학적인 해결책을 얻게 될 것이니 부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만약 여러분의 건강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먼저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주세요. 이곳에서는 아무도 이야기하려 하지 않는 진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 길을 걸을 의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면서 공감하신다면 댓글창에 1을 입력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0을 입력해 주세요. 혹시 비슷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늙는 것을 두려워하고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합니다. TV와 인터넷에선 매일같이 골다공증, 근감소증, 퇴행성 관절염과 같은 차가운 의학 용어들이 쏟아져 나오며 마치 무서운 꼬리표처럼 우리 마음에 붙어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옆집 김 할아버지가 작년까지만 해도 잘 걸어 다니셨는데 올해는 휠체어 없이는 생활할 수 없게 된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친척 박 여사님이 손주를 안으려고 허리를 숙였다가 척추 앞 골절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직접 들었습니다. 이런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이야기들은 노화에 대한 끝없는 두려움으로 우리를 가득 채웁니다. 우리가 가장 취약하고 방향을 필요로 할 때 영양제 마케팅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마치 구세주처럼 가장 따뜻하고 듣기 좋은 약속으로 건강 유지를 위한 복잡한 시스템 공학을 매일 몇 달의 약을 먹는 것으로 간단하게 축소시켰습니다. 칼슘 한 병이면 뼈가 튼튼해지고 골절과 멀어진다. 비타민 한 알이면 활성산소에 맞서 활력 넘치는 삶을 산다. 이 구호들은 우렁차게 울려 퍼지며 마치 우리가 순순히 돈을 내고 알록달록한 캡슐들을 삼키기만 하면 건강을 살 수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나의 단순하고 효과적인 건강 신화가 이렇게 우리 모두를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무엇일까요? 진실은 우리 몸이 신이 창조한 가장 정교한 기계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분별한 채워넣기가 아니라 지혜로운 균형입니다. 잘못된 보충은 보양, 몸을 보하고 기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느린 자기 독극물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수술용 메스를 들고 순위 5위부터 하나씩 건강의 옷을 입은 이 보이지 않는 살인자들을 철저히 해부해 봅시다. 다리 건강을 위협하는 영양제 순위 공개. 5위, 비타민 B6. 많은 분들이 절대 안전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타민 B6는 광고에서 행복 비타민이라며 숙면을 돕고 신경을 보호한다고 선전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한 권위 있는 항노화 전문가는 장기간 고용량의 비타민 B6 보충제를 복용할 경우 신경 수호신에서 교활한 신경 마취제로 돌변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이는 당신의 말초신경,
특히 다리의 감각과 운동을 제어하는 정교한 회로를 은밀하게 공격합니다. 혹시 발바닥이 이유 없이 저리거나 수천 마리의 개미가 기어가는 것 같거나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걸을 때 균형 감각이 나빠져 휘청거리고 넘어질까봐 두려운 적은 없으셨나요? 조심하세요. 이것이 바로 비스크의 신경 독성 작용일 수 있습니다. 우리 신경은 집 안의 전기 제품 뒤에 있는 정교한 전선과 같습니다. 겉에는 신경초라고 불리는 절연 플라스틱 피복이 덮여 있습니다. 이 피복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뇌에서 보내는 명령 신호가 다리와 발로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보장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과도한 비타민 B는 마치 화학 용제처럼 이 절연 피복을 서서히 부식시킵니다. 일단 절연 피복이 손상되어 누전되면 신경 신호가 혼란스러워집니다. 뇌는 분명 다리를 들어 앞으로 걸으라고 명령했는데 발에는 떨림과 마비로 전달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의학에서 말하는 말초 신경병증입니다. 이는 축적성 손상이며 당신이 알아챌 때는 이미 손상이 발생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타민 B6는 우리 식단에 너무나 흔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굳이 돈을 들여 따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바나나 한 개, 닭 가슴살 한 조각, 연어 한 토막, 심지어 병아리콩 한 줌에도 하루 필요한 B6가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음식에서 얻는 B6는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영양소들과 함께 존재하며 몸이 필요한 만큼만 지능적으로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집안 약장을 확인하고 고용량 B6병은 치워버리세요. 천연식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왕도입니다. 4위, 비타민 E. 이 비타민은 항산화, 항노화, 심혈관 보호, 피부 매끄럽게 같은 단어들을 떠올리게 하며 우리 중장년층이 노화를 막는 비밀 병기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한 알씩 꾸준히 먹으면서 노화와 한 걸음 멀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등골이 오싹해지는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고용량의 인공 합성 비타민 E 약을 먹고 있다면 그것은 보호막이 아니라 독약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다리 미세혈관을 막는 주범이 될 것입니다. 비타민 E는 우리 몸속의 또 다른 중요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비타민인 비타민 K의 흡수를 직접적으로 방해합니다. 비타민 K는 우리 혈액 응고 시스템의 총사령관입니다. 일단 비타민 K의 기능이 비타민 E에 의해 무력화되면 여러분의 혈액은 너무 묽어질 수 있고 근육 내의 가장 미세한 모세 혈관들은 순환 장애를 겪기 쉽습니다. 이것이 초래하는 결과는 건강이 아니라 통증을, 활력이 아니라 뻣뻣함을, 장수가 아니라 고통을 가져옵니다. 여러분의 다리 근육은 마치 충분히 물을 얻지 못하는 밭처럼 점차적으로 허열과 산소 부족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산통, 무력감, 무거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밤에 잠을 잘 때 다리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시리고 붓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하지불안증 후군인데 많은 경우 이러한 영양 불균형과 관련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근육 기능이 퇴화하고 균형 감각도 자연스럽게 나빠집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화학적으로 합성된 비타민 E 약을 즉시 버리세요. 진정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천연식품에서 오는 복합 비타민 E 가족입니다. 해바라기 씨, 아몬드, 호두, 그리고 진한 녹색의 시금치. 비타민 E는 이런 음식들 속에서 완전한 팀을 이루어 서로 협력하며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반면 우리가 비싼 돈을 주고 사는 건강 보조식품은 종종 이 가족 중 특정한 한 성분인 알파토코페롤만을 분리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효과는 크게 떨어질 뿐만 아니라 당신의 건강을 뒤집어 놓을 거대한 위험을 숨기고 있습니다. 3위, 철분. 많은 분들, 특히 여성분들이 굳게 믿는 기혈 보충제이자 빈혈 치료제인 철분입니다. 조금이라도 어지럽거나 몸에 기운이 없다고 느끼면 제일 먼저 내가 혹시 빈혈인가? 얼른 철분을 보충해야겠네 하고 생각하시죠. 이 생각은 절반만 맞지만 나머지 절반의 오해는 그 결과가 매우 심각합니다. 유럽에서 진행된 10년간의 추적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몸에 철분이 부족하지 않은데도 맹목적으로 철분을 보충할 경우 이 과도한 철분은 극도로 무서운 활성산소 폭탄으로 변하여 우리 몸속, 특히
근육세포 곳곳에서 불을 지르고 파괴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의학에서는 산화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가장 간단한 비유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집 마당에 철제 난간이 비바람을 오래 맞으면 어떻게 되나요? 녹이 슬고 푸석푸석해지면서 보기 흉하게 변하죠? 우리 근육세포 안에 과도한 철 이온이 있으면 똑같은 녹쓰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이런 녹은 우리 근육세포의 에너지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를 직접 공격하여 근육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생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은 아무런 힘든 일도 하지 않았는데도 늘 다리가 납덩이처럼 무겁고 시리고 무력하며 몇 걸음만 걸어도 주저앉고 싶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러한 산화 손상이 전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간과 심장도 공격하여 몸 전체의 노화 과정을 빠르게 진행시킵니다. 그러므로 철분 보충에 관해서는 가장 중요한 원칙을 마음에 새기세요. 먼저 검사하고 그 다음에 보충하라. 반드시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통해 당신이 진정으로 철결핍성 빈혈인지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확진된 후에만 의사의 지시에 따라 철분제를 보충해야 합니다. 절대로 스스로 의사가 되어 감으로 보충하지 마세요. 만약 정말로 필요하다면 우선적으로 식품을 통해 섭취하세요. 소고기 몇 조각, 돼지간 약간 또는 시금치와 목이버섯을 많이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철분 공급원입니다. 돈을 검진에 투자하고 몸 안에 파괴자를 들이는 데 쓰지 마세요. 2위 비타민 D. 근 몇 년간 비타민 D의 위상은 하늘로 치솟았죠. 햇빛 비타민으로 불리며 칼슘의 황금 파트너이자 뼈를 강화하고 낙상을 방지하는 제1공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시중의 거의 모든 칼슘 보충제에는 특별히 비타민 D가 첨가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악마는 언제나 디테일에 숨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 흡수를 촉진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너무 급하게 보충하면 그것은 성실한 건축가에서 완전히 흑화하여 무모하고 무분별한 운반꾼으로 변모합니다. 그것은 당신 혈액 속의 칼슘을 전혀 가서는 안 될 곳으로 미친 듯이 옮겨버릴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당신의 근육 섬유 속으로, 혈관벽 위로, 당신의 신장 속으로 말입니다. 이 무서운 과정은 연조직 석회화라고 불립니다. 이는 치명적인 고칼슘 혈증을 유발합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원래 부드럽고 탄력 있던 우리 근육 속에 모래처럼 딱딱한 칼슘 알갱이들이 강제로 박혀 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근육이 뻣뻣해지고 통증이 생기며 심지어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무릎과 관절이 움직일 때 뻑뻑하고 부드럽지 못한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이 바로 칼슘 침전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생각해 보세요. 원래 막힘없이 흘러야 할 혈관벽에 낡은 수도관처럼 두꺼운 물때, 즉 석회화된 플라크가 잔뜩 끼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은 경화되고 취약해져서 다리의 혈액 공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위험을 폭증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타민 D 과잉 섭취가 연출하는 당신 몸 내부의 칼슘 대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타민 D에 대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철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농도 측정. 둘째, 소량 복용. 가장 안전하고 자연적인 섭취 방법은 우리 조상들이 전해 내려온 방법입니다. 바로 햇빛 쬐기입니다. 매일 정오가 아닌 시간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고 팔과 다리에 15-20분 정도 햇빛을 쬐면 우리 피부는 충분한 양의 비타민 D를 스스로 합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꼭 보충해야 한다면 반드시 먼저 병원에 가서 혈액 내 비타민 D 농도를 검사하고 그 다음 의사의 지시에 따라 최소 용량부터 보충해야 합니다. 절대로 약국에 가서 고용량 비타민 D를 사 먹지 마세요. 그것은 뼈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혈관과 근육에 시멘트를 붓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1위, 칼슘제. 당신이 가장 의심하지 않았던 것, 심지어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이 공개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가장 신뢰받는 거의 모든 중장년층 어르신들의 밥상에 있는 칼슘제입니다. 머릿속이 멍해지시나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칼슘 보충으로 골다공증을 예방한다는 이 말은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늙을 때까지 들어온 이야기인데 어떻게 칼슘이 오히려 가장 위험한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이 하얀 거짓말이 가장 교묘하고도 가장 음흉한 점입니다. 그들은 뼈 건강에 대한 우리 모두의 집단적 불안감을 이용했지만 치명적일 수 있는 핵심 비밀을 고의적으로 숨겨왔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단독으로 무분별하게 고용량 칼슘을 보충하면서 그 황금 파트너인 마그네슘과 비타민 K2를 동시에 보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섭취한 이 칼슘들은 대부분 뼛속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길을 잃은 극도로 파괴적인 칼슘 이온 군대가 되어 당신의 혈액과 연조직 속에서 마구 날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공격하기 좋아하는 만만한 표적은 바로 당신의 근육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칼슘 방지 비유를 들어 설명해 드릴 테니 이번에는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뼈는 하나의 건물입니다. 칼슘은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한 벽돌입니다. 하지만 벽돌만으로 튼튼하고 오래가는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당신은 벽돌을 단단히 붙여줄 시멘트, 즉 광물질 마그네슘도 필요합니다. 시멘트와 벽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은 경험 많은 현장 감독, 즉 비타민 K2도 필요합니다. 이 현장 감독은 이 재료들을 뼈라는 건설 현장에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지휘하는 역할을 합니다. 길가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이제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몸속에 벽돌만 미친 듯이 나르는데 충분한 시멘트와 현장 감독이 없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갈 곳 없는 이 벽돌들은 몸의 여기저기에 잘못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근육에 쌓이면 다리에 이유 없는 쥐가 나고 뻣뻣해지고 통증이 생깁니다. 당신이 한밤중에 다리에 쥐가 나서 고통스럽게 잠에서 깼을 때 칼슘 부족인가? 하고 칼슘을 더 보충했다면 오히려 쥐가 더 자주 났을 것입니다. 이제 왜 그런지 이해하셨나요? 당신이 보충한 칼슘이 모두 근육 속으로 들어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중장년층 어르신들이 다리에 불편함을 느끼고 밤잠을 설치는 진정한 주범입니다. 그러므로 칼슘 보충의 유일한 진실은 체계적인 보충이지 단독으로 무리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균형 잡힌 팀이지 고독한 영웅이 아닙니다. 칼슘을 보충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당신의 식단이나 보충제가 충분한 양의 마그네슘과 비타민 K2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더 좋은 방법은 우리 조상들의 지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뼈째 먹는 잔멸치, 진한 전통 방식의 두부, 약간의 검은깨 같은 천연 고칼슘 식품을 더 많이 섭취하세요. 이런 식품들 속의 칼슘, 마그네슘 등 미네랄의 비율은 자연이 정해놓은 가장 완벽한 황금 비율입니다. 이렇게 많은 소름 끼치는 진실을 폭로하고 나니 여러분은 혹시 식탁 위 수많은 영양제 병들을 보면서 마음이 섬뜩해지고 심지어 약간 후회스러운 마음이 드시지는 않나요? 걱정 마세요. 그리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식으로 이제부터 아무것도 손대지 못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5가지 황금 법칙만 굳건히 지킨다면 여러분은 영양제의 함정에서 완전히 벗어나 건강의 주도권을 다시 자신의 손으로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 주도권을 되찾는 5가지 황금 법칙. 첫째, 자연이 최고입니다. 이 말을 늘 마음에 새겨두세요. 대자연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약사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야말로 신의 약국입니다. 칼슘이든 철분이든 아니면 각종 비타민이든 천연식품 속에서는 우리 몸이 가장 쉽게 인식하고 흡수할 수 있는 가장 균형 잡힌 복합체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러니 영양제 사는 돈을 아껴서 다양하고 신선한 진한 녹색 채소, 제철 과일, 양질의 살코기와 통곡물을 더 많이 사서 드세요. 둘째, 추측하지 말고 검사하세요. 당신의 몸에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부족하지 않은지는 당신의 느낌으로, 옆집 사람의 추천으로 또는 TV 광고의 선전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과학적인 혈액 검사입니다. 약간의 돈을 들여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당신의 비타민 D 수치, 혈청 페리틴, 혈중 칼슘, 혈중 마그네슘 농도가 실제로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이것이 진정한 정밀 보양이며 모든 돈을 가장 필요한 곳에 쓰는 것입니다. 셋째, 반복 보충에 숨겨진 위험을 경계하세요.
요즘 너무 많은 제품들이 각종 영양소를 첨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당신은 아침에 고칼슘 우유 한 잔을 마시고 점심에는 종합 비타민 하나를 먹고 저녁에는 철분과 비스스가 첨가된 아미노산 음료를 한 봉지 마셨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영양소들이 심각하게 초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습관을 들이세요. 어떤 영양제나 가공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탐정처럼 성분표를 꼼꼼히 읽으세요.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 스스로를 독살하는 것을 피하세요. 넷째, 운동은 최고의 영양 촉진제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섭취해도 좋은 혈액순환을 통해 전신으로 운반되어야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당신의 두 다리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매일 30분 빠르게 걷기, 태극권 연습, 스트레칭과 같은 적절한 운동은 당신의 근육과 뼈를 직접적으로 강화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섭취한 영양소가 진정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여 당신 몸의 에너지로 변하게 합니다. 이것은 어떤 비싼 보충제보다도 효과적이며 완전히 무료입니다. 다섯째, 의사를 당신의 건강 길잡이로 삼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강조했지만 결국은 전문가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영양제는 특히 당신이 만성 질환을 앓고 있거나 다른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절대로 스스로 무분별하게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영양소를 보충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건강검진 보고서를 가지고 당신의 가정이나 전문 영양사와 상담하세요. 그들은 당신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맞춤형 조언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당신 자신의 생명과 건강에 가장 책임감 있는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하면서 우리 모두는 완전히 이해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추구하는 목표는 가장 많은 영양제를 먹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검진 보고서의 모든 지표를 최고치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최적의 신체 기능을 유지하고 가장 품위 있고 질 높은 노년 생활을 누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건강은 당신 식탁 위 약병의 개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머릿속의 과학적인 지혜에 있습니다. 늙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삶의 긴 강줄기 속에서 자연스러운 풍경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두려운 것은 노화에 직면했을 때의 무지, 불안, 그리고 맹목적인 추종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함께 과장되고 왜곡된 상업적 선전들과 작별하고 지식과 이성으로 무장하여 우리 몸의 주권을 되찾읍시다. 당신의 두 다리는 통증과 무력감에 묶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당신을 아직 가보지 못한 풍경으로 데려가고 활기찬 시장을 거닐게 하고 오랜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게 하고 삶의 모든 아름다운 아침과 저녁을 자유롭게 즐기게 해야 합니다. 당신의 두 다리는 세상을 측정하고 삶을 포용하기 위한 것이지 넘어질까봐 두려워 소파나 휠체어에 갇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 마음속의 안개를 밝히는 한 줄기 빛 같았다면 당신이 아끼는 모든 친척과 친구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우리 함께 행동하여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이 하얀 거짓말을 깨부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돈을 낭비하고 고통받는 것을 막읍시다. 우리 모든 친구들이 건강하고 튼튼한 두 다리와 건강하고 장수하며 자유롭고 찬란한 행복한 노년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